네, 신문상한가 특이점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또 이 자리에 앉아 있게 됐는데요. 자, 일단 오늘 증시, 오랜만에 돌아온 우리 증시는 어떤 모습이었는지 한번 숫자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와 코스닥 오늘 양시장 모두 파란불을 켰습니다. 하지만 오늘 그렇게 좋지는 않았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게 코스피가 장 막판으로 갈수록 낙폭을 대폭 좀 줄이는 모습 보여지실 겁니다. 12시를 정오를 기점으로 이제 코스피가 낙폭을 좀 줄여서 2,500선 확실히 지켜내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코스닥도 720선, 오히려 730선 좀 노릴 수 있는 포인트까지도 현재 자리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주 시장에 대한 이야기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딥시크를 두고 우리 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냐, 진위 여부까지 디테일한 이야기 오늘 금요일 매니저들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금요일 멤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성 매니저, 조선일 매니저, 박주현 매니저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세 분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한 줄 평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민성 매니저님 한 줄 평 한번 들어볼까요? 네, 제 한 줄 평은 주도주의 전환점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슈가 만들어지기 시작을 하면서 하드웨어에 대한 좀 악재가 만들어지기 시작을 했는데 그 자금들이 딴 데로 이탈하면서 시장 밖으로 나간 게 아니라 사실상 순환매가 돌기 시작을 하면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보합 수준으로 올라오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도 강한 시세를 보여줬기에 대표적으로 AI 소프트웨어 쪽에 대한 모멘텀이 좀 크게 부각이 되는 그런 날이었는데 그동안에는 좀 하드웨어가 좀 강세를 보여주면서 증시를 이끌었다라고 하면은 이번에는 이 주도주 산업에 대한 전환이 될 수 있는 그런 구간이다. 좀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과거부터 소프트웨어를 좀 주목하자라고 자주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좀 시작점이 이제 좀 온 것 같기 때문에 더욱더 이제 집중을 해서 보셔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주도주의 전환점, 오히려 긍정적으로 볼 요소들이 많아 보인다. 이렇게 좀 해석이 됩니다. 자, 이어서 조선일 매니저님 한 줄 평 한번 들어볼까요? 네, 저는 오늘 한 줄 평을 주도 업종군의 위아래로 또 노래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업앤다운, 업앤다운. 네, 업앤다운인데 오늘 특이하게 국내 증시는 상당히 다행입니다. 제가 사실은 이제 그 설날 기간 동안에도 뭐 우리 운영하는 밴드나 네이버 밴드나 채널을 또 이용해가지고 딥시크에 관련된 내용을 계속 꾸준히 올려드렸는데 우리나라 장이 안 열린 게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네, 이틀 전에 갑자기 딥시크 얘기가 나오면서 설마 하고 미국 장을 그날 이제 봤더니 와, 엔비디아가 날카롭게 떨어지면서 거의 17% 폭락을 했다가 뭐 그 다음날 반등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우리나라 증시도 아니나 다를까 한 2, 3일 정도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증시에 바로 영향을 줬죠. 그래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오늘 SK하이닉스 그렇게 많이 떨어질지 몰랐습니다, 사실. 그쵸? 그래서 떨어진 반면 오히려 그 반도체 쪽에 몰려있던 돈이 로봇이나 아니면 조선업종군으로 굉장히 몰리기 시작했는데 바이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주도업종군이 지금 바뀌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1월 달이 오늘 끝나고 다음 주부터는 또 2월 달이 시작이 되는데 2월 달이 시작이 될 때 주도하는 업종군들을 여러분 주도주를 잘 선택해서 타셔야 됩니다. 그래야 2월 달 이후에도 수익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면밀히 뭐 오늘 관련된 내용들을 말씀드리겠지만 오늘 내용 보시면서 주도 업종군, 주도 종목들 좀 관심 있게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김민성 매니저에 이어서 조선일 매니저님도 지금 얘기하기를 확실히 좀 주도주가 바뀌어가고 있는 과정이다라는 걸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박주현 매니저님 한 줄 평 한번 들어볼까요? 네, 최근에 지금 뭐 테마성 종목들이 많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제 한 줄 평은 눈치 잘 보자, 혼자만 튀면 안 돼라고 말씀을 좀 혼자 튀면 드렸는데, 안 돼. 예. 제가 원래는 급등주 전문가였습니다. 진짜요? 네. 그러니까 상한가 따라잡기 하고 막 이런 급등주 전문가였는데요. 이 테마를 그래서 테마가 움직일 때 가장 제가 좀 빨리 아는 편이기도 하고 그런 종목들을 많이 매매해봤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는 뭐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오늘 눈치 잘 보자, 혼자만 튀면 안 돼라고 이야기했던 게 테마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관련주도 보면 HTS에 쭉 다 나와 있습니다. 보면 몇 개 안 되는 업종이 있습니다.
관련 종목들이 뭐 3개, 4개 막 이런 식으로 가급적이면 한 10개 미만에 있는 그런 테마성 종목들은 가급적이면 건들지 마시고요. 왜 그러냐면은 하루 단기적으로 상승했다가 바로 그 다음 날 시세가 당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대신에 이제 뭐 화장품이라든가 뭐 예를 들면 2차 전지라든가 뭐 로봇이라든가 원전 뭐 이런 쪽은 테마 관련된 종목이 막 20개, 50개, 심지어는 뭐 7, 80개씩 되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런 테마들은 한번 움직이기 시작하면은요, 그 안에서 테마 내에 대장주, 부대장주 이렇게 순환매도 돌면서 최소한 못해도 뭐 한 보름 이상, 한 달 이상, 심지어는 뭐 업황까지만 엎어져 준다면은 이제 도와준다면은 뭐 한두 달 이상씩 움직이는 업종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눈치를 잘 보라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뭐냐면 한 종목이 튄다고 해가지고 와, 이 종목 어디 섹터야, 뭐 어디 업종이야, 일단 한번 보시라는 이야기예요. 눈치를 잘 보시라는 이야기예요. 네,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거니까 네. 테마성 종목이 움직일 때 여러분들 요즘에 시장이 많이 힘들다 보니까 아무래도 빨리 단기의 수익을 내기 위해서 단타에 목이 마르실 텐데 제발 그거 하지 마시고 하시더라도 본인이 어느 정도 좀 트레이딩에 대한 개념이 확실하게 서 있을 때 최소한 저 정도는 돼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만약에 그럼 저랑 만약에 같이 주식으로 붙는다라고 가정을 하면 절대 저 못 이길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이게 실전 투자 팁이라고 볼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거 잘 기억하시고 일단 밴드에서도 여러 종목들 이제 그렇게 단타할 수 있는 종목들 드리고 있으니까 참고하셔가지고 올해는 꼭 주식으로 대박 나시길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눈치를 잘 보자. 그러니까 어떤 테마군이 있는데 그 테마 안에서 진짜 되게 소수의 종목들 한두 개만 가지고 이거 좀 테마 움직이네 라고 보이는 현혹될 수 있거든요. 그런 것보다는 조금 더 그 테마의 군집이 조금 더 큰 걸 가는 게 더 낫지 않을까. 그리고 눈치를 좀 잘 보는 장세, 눈치를 잘 보는 스탠스 이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한 줄평 모두 들어봤는데요. 저도 매니저님들하고 오늘 저는 한 줄평 보면서 저는 일단 하나 든 생각이 저도 한 줄평 하나 남기고 싶어요. 박준일 매니저님 이거 어때요? 조상님이 도왔다. 맞습니다. 어때요? 오, 딱 딱이다. 설도 완전 지나고, 딱이다. 네, 설도 지나고 진짜 한 줄평으로 조상님이 도왔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왜 조상님이 도왔을까요? 아까 제가 오프닝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딥시크가 나오면서 이 저가형 AI가 나오면서 모두 미국발 AI에 대해서 위협을 좀 주었습니다. 그에 대한 이야기 지금 첫 번째 특이점에서 바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상님이 도왔다. 어떤 이야기일까요? 첫 번째 특이점으로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딥시크. 저기 보면 딥시크를 SEEK, 시크를 하는데 혹자는 또 SICK. 진짜 아팠다. 딥하게 아팠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좀 많았습니다. 설 연휴가 끝나고 돌아온 우리 증시였는데 지난 거래일에 우리가 뭐가 올랐었지 복귀할 시간도 없이 딥시크가 아예 싸잡아서 내려버린 그런 시장이 아니었나 생각이 좀 듭니다. 저가 AI 모델이 등장으로 오늘 국내 시장 파장이 컸는데 자, 일각에서는 뭐 태풍을 잘 피했다. 미국도 왔다 갔다 하는 와중에 또다시 국내 시장 또 타격이 클 수도 있다. 다양한 이야기 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조선님 매니저님. 네. 자, 오늘 아마 저희 매일경제TV 보시는 분들은 딥시크 얘기를 정말 많이 들으셨을 것 같습니다. 이거 깔끔하게 딥시크 정리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길면 안 됩니다. 네. 네. 설날에도 제가 보통은 이제 주말에 내용들을 이제 올리긴 해도 그렇게 많이 안 올리는데 딥시크 이슈가 났는 날 그날은 엄청나게 올려드렸습니다. 네. 밴드나 이제 텔레그램 보시면 아시겠지만, 근데 너무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사실 딥시크의 이슈 이벤트가 여러분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AI 쪽하고 똑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AI 관련 이슈가 그러니까 AI 관련 이슈가 CPU 발전하고 똑같아요. 자, 우리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2, 3년 전부터 반도체 관련된 이슈가 나올 때 처음 시장을 움직였던 거는 전공정 단위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셀을 만드는 부품을 만드는 단위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나중에는 이제 후공정으로 넘어왔는데. 자, 첫 번째는 기본적으로 셀을 만드는 이유는 셀이 굉장히 중요했던 이유는 뭡니까? 기본적으로 메모리 반도체를 아주 기술 집적하에 잘 만들어야
반도체 산업이 발전하기 때문에 그 쪽에 굉장히 포커스를 많이 두면서 한 1년, 2년 전만 하더라도 전공정 쪽 섹터에 있는 메모리 반도체 회사들이 굉장히 강하게 갔습니다. 근데 하다 보니까 이게 기술력이 집적도로이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문제가 됐던 게 5나노미터까지 떨어지니까 미세공정으로 들어가서는 여기에 더 많은 돈이 투여되고 하니까 야, 이거 더 많은 돈을 투여할 바에는 이거를 조금 후공정 쪽으로 가서 패키징을, 그러니까 미세공정에 들어가는 후공정의 패키징이죠. 패키징 쪽을 조금 다변화시켜가지고 우리가 여러분 잘 아시는 뭡니까? 후공정의 패키지 과정에서 기본적으로 평면으로, 그러니까 세로로 쌓거나 가로로 쌓는 그런 방법에서 레고처럼, 그죠? 다각도로 다양한 방법으로 끼워 맞출 수 있는 그런 공정이 늘어났습니다. 그게 이제 여러분 잘 아시는 공정 중에 하나인데, 근데 이렇게 변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후공정 쪽으로 갔습니다만 나중에 하다 보니까 또 어떻게 돼요? 야, 이거는 후공정으로 될 일이 아니구나. 결국은 첫 번째 전공정에서 만들었던 5나노미터 정도보다 더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더라도 더 세부적인 그런 공정을 만들어야 되겠다고 해서 원래 셀 쪽으로, 그러니까 전공적으로 다시 포커스가 맞춰져 있죠.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번에 설날에 딥시크가 나온 것도 똑같아요. 처음에는 AI를 여러분들 기술력을 만들기 위해서는 거기에 들어가는 장비들, 예를 들어 갖고 뭐 GPU라든지 CPU라든지 또는 이를 만들기 위해서 전력 기기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겠다. AI 데이터 센터를 많이 구축하겠다라고 해서 돈을 천문학적으로 들어갔습니다. 그쵸. 여러분 잘 아시는 어떤 대기업 같은 경우는 무려 1년에 1,600억을 들여가지고 그 데이터 센터나 CPU나 GPU를 만들었다고 그러죠. 근데 이번에 발표했던 중국의 딥시크는 1년에 야, 깜짝 놀랐습니다. 80억인가요? 80억, 10% 수준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5%요. 5%, 5.6%, 6%가 안 돼요. 그러니까 계산을 해보니까 미국의 빅데이터 기업은 1,600억을 1년 동안 쏟아부었는데 중국의 딥시크는 한 80억, 89억밖에 안 되니까 계산해 보니까 한 5.6%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조금 들어간 금액 갖고 할 수 있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근데 여러분들 이게 잘못된 생각이죠. 왜냐하면 접근 방법이 잘못된 겁니다. 기본적으로 오픈 AI나 AI를 지원하고 있는 미국의 빅테크들이 이미 다 플랫폼적으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큰 풀을 만들어 놨어요. 그거는 이제 오픈 소스라고 그러는데, 플랫폼이라고 그러는데, 큰 틀에서 이미 다 만들어 놨기 때문에 중국에 있는 딥시크 같은 경우는 자기가 원하는 것들만 거기에서 뽑아내가지고 조립을 한 거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원소스는 자기 게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는 지금 딥시크가 하고 있는 게 자기가 만드는 소스를 가지고 그걸 응용해서 만들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이미 미국 기업들, 빅테크들이 만들어 놓은 이 소스를 빼가지고 조립한 것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지금 오해를 하고 계시는데 이게 바로 메모리 반도체하고 똑같다는 얘기죠. 그래서 결국은 메모리 반도체도 후공정에서 다시 전공정으로 넘어가서 미세하게 만드는 기술력에 돈을 많이 쏟아붓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AI 쪽도 이렇게 똑같이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딥시크가 굉장한 기술력을 갖고 있는 거는 뭐 있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은 사실 그게 가만히 보면은 자기가 갖고 있던 진짜 기술이 아니고 이미 누가 만들어놨던 거를 조립해서 쓰고 있는 것 뿐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도 이제 여기에 대한 이슈가 또 부각이 되고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도 미국 정부에서 발표가 나왔습니다. 사실 얘네들이 돈을 조금 쓰고 있는 게 아니라 이전에 이미 GPU를 뭐 5만 개 이상 또는 뭐 10만 개 가까이 이미 뭐 싱가포르나 또는 다른 루트를 통해 가지고 많이 확보를 해놓은 상태에서 1년 동안은 그걸 가지고 뭐 H800 아주 저가의 그런 GPU를 연결해서 썼다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고 이미 숨겨놓은 게 있다라는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 미국 정부에서는 오늘 발표했습니다. 그게 어디를 통해서 갔는지 밝혀라라고 해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정확하게 봤을 때 반도체 사이클하고 똑같이 가는 겁니다. 결국은 조립해서 쓰는 그런 과정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자기가 만든 원소스를 자기가 갖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결국은 딥시크의 충격은 뭐 이게 제가 보기에는 기술 발전상 이게 당연히 한번 지나가는 그런 바람이다라고 보여지고요. 분명 시간이 좀 지나고 나면 정리가 될 겁니다. 그래서 미국 빅테크처럼
원소스를 갖고 있는 기업들이 나중에는 살아남는다는 거는 변함이 없고요. 분명 이거를 위해서 지금 부작용도 많이 있죠. 딥시크 같은 경우는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 얼마 전에 네이버에 있는 어떤 수장이 그날 딥시크 발표가 될 때 거기에 대한 분석을 해서 올렸는데 딥시크에 관련된 내용을 분석을 해보니까 거기에 그런 얘기가 있었답니다. 갖고 있는 정보들을 모든 것들을 다 편집을 해서 그거를 전부 다 정보를 끌어들여서 결국은 정부에까지도 이게 내용들을 다 보고하고 다 주는 거거든요. 결국은 여러분이 쓰고 있는 이름, 전화번호, 모든 데이터들이 다 중국 정부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 이외에도 부작용이 되게 많은데 결국은 말씀드린 대로 원래 소스를 갖고 있는 기업이 살아남는다는 거. 그리고 지금 이거는 지나가는 시장의 테크 기술에 불과하다는 거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뭐 짧게 부탁은 했는데 이 과정, 이 이야기를 짧게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조선일 매니저가 지금 뭐 딥시크 충격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지만 그만큼 이 중국 현재 또 거론되고 있는 게 중국의 기술력, 그거 진짜 맞냐? 그거에 대한 진위 여부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는 지금 이 딥시크 시장 충격, 요거 얼마나 좀 길어질까에 대한 거를 여쭤보려고 했는데 바로 본론 그냥 들어갈게요. 김민석 매니저님. 네. 자, 지금 김민석 매니저님 보셨을 땐 딥시크의 이 중국의 기술력의 진위 여부 어떻게 좀 판단하고 계세요? 저는 약간 좀 과장된 거다라고 좀 조선일 많이 매니저처럼? 네. 그래서 지금 자료 화면 잠깐 한번 보여주시게 되면은 네. 지금 딥시크는 딱 이 그림으로 좀 설명이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앞서서 이제 조선일 매니저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던 내용을 이제 들어간 내용인데 보시게 되면은 이미 이제 우리가 이제 열광을 하고 있는 게 이제 두 번째 사진을 보시게 되면은 오픈 AI 이제 챗 GPT는 방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스스로 학습을 하면서 결과물을 도출했기 때문에 우리가 열광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딥시크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이제 이미 만들어져 있는 결과물을 이제 뺏어가고 있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한 흐름을 맞는다라고 하면 과연 우리가 오픈 AI가 맞는 챗 GPT보다 기술력이 높을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느냐? 여기에 대한 의문점을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미 정제화되어 있는 데이터를 학습을 하는 데에 대한 비용을 계산해서 넣은 게 맞느냐?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인력비까지 추가적으로 넣는다라고 하면은 정말 저비용 고효율이 맞느냐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의문점을 우리가 검증이 필요한 상황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과장된 표현을 통해서 앞전에 있었던 데이터를 학습을 하면서 사용했던 비용이라든지 인력비를 전부 제외하고 이제 H800만 사용했던 비용만 가지고 이제 설명을 했던 굉장히 저렴한 결과를 만들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보시게 되면 이제 감춰져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고 우리가 빙산의 일각으로 모든 거를 좀 판단하기에는 조금 이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좀 시간이 지나봐야 정말 진짜인지 아닌지가 알 것 같긴 한데 현재로서 매니저들이 얘기하기는 동일된 의견을 좀 말하고 있습니다. 박준현 매니저님도 같은 생각이시죠? 일단 딥시크의 진위 여부에 대해서는요. 네, 맞습니다. 이거는 확인을 해봐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조만간에 어느 결과물이 좀 나오지 않을까. 뭐 빠르면 진짜 말 그대로 뭐 한두 달 내에, 그렇죠. 뭐 좀 길어도 뭐 한 상반기 내에는 나와서 다시 제자리 찾아가지 맞아요. 않을까 이렇게 생각. 네. 합니다. 맞습니다. 네. 이거 우리가 사실 설날 연휴 들어가기 전만 해도 미국에서는 뭐 스타게이트다 뭐다 해서 AI에 700조 넣겠다, 700조 투자하겠다 했는데 딥시크는 거기서 뭐 10%도 안 되는 비용으로 우리는 똑같은 AI 만들었다라고 하니까 다들 놀란 건 맞는데 그래서 진짜냐를 봤을 때는 아직은 좀 모르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그거 그대로 박준희 매니저님 투자 아이디어로 좀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진위 여부는 못 가르고 있지만 매니저님도 일단 가짜 쪽에 생각을 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렇다면 반도체가 오늘같이 빠진 날은 담아가는 게 인지상정 아닌가요? 근데 어쨌든 간에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은 끝없이 오르는 종목이 없고 끝없이 내리는 종목은 없습니다. 우리는 어차피 이제 주가 시세를 봐야 되는 부분인데 저는 그렇습니다. 아무리 이게 뭐 잘못된 거다, 허위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더라도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더라도 결국엔 그거는 시장 참여자들, 투자자들 주가가 증명을 해줄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하락세가 멈춘 다음에 지금 이제 떨어지고 있는 과정 중에 있으니까 그 하락세가 멈춘 다음에 그러니까 어디서 멈출지 모르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멈춘 다음에 반도체라든가 뭐 장비 쪽이라든가 이렇게 본다라고 하면 저는 그때 가서
그 종목을 이제 모아가기 시작해도 저는 늦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간에 지금 중국이 인공지능 쪽으로는 서열로 따지면은 전 세계에서 2위입니다. 넘버 2죠. 네, 넘버 2기 때문에 거기서 또 이런 소식이 딥시크라는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조금 더 혼란이 가져왔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지만 저는 뭐 제자리 찾아갈 거다. 제자리 찾아갈 거다. 대신에 지금은 아니다. 투자하기에는 어디까지 떨어질지 모르니까 일단은 떨어진 저점이 멈추는 걸 보고 예. 그때 시작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조선일 매니저님도 한 줄평에서 얘기해 주신 게 주도주 업앤다운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위아래 해주셨는데 그렇다면은 주도주가 지금 이 딥시크 사태로 바뀌었다고 보시나요? 좀 더 질문을 바꿔서 얘기해 보자면 반도체가 당분간 회복하기 어렵다라고 보시나요? 조선일 매니저님? 저는요. 아까 이제 처음 시작할 때 한 줄평 말씀을 드렸는데 주도 업종물이 좀 바뀌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공개 방송이나 몇 번 이제 통해서 여러분들에게도 많은 정보, 뭐 사실 네이버 밴드나 여러 루트를 통해 가지고 말씀을 꾸준히 드리고 있는데 잠깐 화면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이제 사실 저도 뭐 삼성전자를 굉장히 좋아하고 SK하이닉스 특히 더 좋아하는데 오늘뿐만이 아니고 이제 뭐 이미 오래 전부터 그런 성향이 좀 없지 않아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중요한 때 여러분들이 주도주나 주도 업종을 꼭 보셔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데 사실 저도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빨리 박스권을 탈피를 해서 신고가가 나기를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는데 와, 이거 정말 힘드네요. 차트를 보시면 지금 삼성전자의 월봉을 보고 계십니다. 삼성전자가 지난 2021년 1월 달, 이거 잊어먹지도 않습니다. 여기 가격대가 96,800원이었죠. 1월 11일 날입니다, 이때. 그래서 요걸 기점으로 해서 지금 가만 보면 이 모양새가 어떻습니까? 꼭 쌍봉을 그리고 있는 것 같죠? 근데 이 가격대인 85,000원, 9만 원대를 돌파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월봉상 가만히 들여다보면 계속해서 지금 저점이 낮아지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저점이 낮아지고 있다는 얘기는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횡보를 하거나 또는 주가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저도 삼성전자를 좋아하긴 합니다만 삼성전자를 좋아하시는 여러분 잠깐 한번 고민 한번 해보세요. 이게 횡보를 하거나 차트가 얘기를 해주고 있거든요. something special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이런 때는 삼성전자보다 사실 삼성전자를 좋아하시면은 삼성 그룹 내에서도 움직이는 종목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그 그룹을 대표하는 이 기업들 중에 조정을 하거나 횡보를 할 때 이상하게 계속 신고가를 나거나 신고가를 내려고 하는 종목들은 그때 그 시절에 주도주가 돼서 그 관련 업종군들을 끌고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사실 작년과 재작년에도 좀 힌트 드리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삼성전자도 좋긴 한데 삼성전자의 비중을 많이 늘리시는 것보다 자 보세요. 늘리시는 것보다 삼성전자보다는 어디를?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월봉을 보시면 110만 지난번에도 이제 90만 원대 제가 추천을 드렸었는데 공개 방송에서 이게 신고가를 얼마 전에 이제 111만 원을 내고 약간 조정을 하고 난 다음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신고가를 지금 내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월봉상으로는 몸뚱아리는 이미 신고가거든요. 그래서 바이오 업종군의 대장은 삼성바이오로직스다. 그래서 반도체, 삼성전자도 좋지만은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보시거나 또는 요즘 이제 핫한 종목이긴 하지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미 뭐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난번에 공개 방송에서도 22만 원, 20만 원대 사실은 이제 작년에도 추천을 15만 원대 밑에서 많이 해드렸는데 못 사셨던 분들도 제가 1주, 2주 전에 이미 한 2, 3주 전이죠. 많이 올라온 상태에서도 제가 이거 말씀을 드렸어요. 상한가 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날도 주가가 급등했다 쭉 빠졌다가 올라왔는데 저는 이날이 이제 금요일 날이었거든요.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 매주 화요일하고 금요일 날은 제가 공개 방송을 하는데 네. 1월 3일 날 이날은 그냥 떨어져도 그냥 물리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그러고 난 다음에 지금 뭐 이 종목은 원래 이 방송 때는 우리 옆에 계신 또또리 스모폴이 김민희님이 추천한 종목이긴 합니다만 저는 공개 방송에서 계속 추천드렸습니다. 신고가를 내고 있죠. 그래서 삼성전자 반도체 쪽을 여러분들이 비중을 많이 두시는 것보다 말씀드린 대로 삼성을 좋아하신다면 삼성바이오로직스나
삼성의 이제 나중에는 삼성 로보틱스가 되겠죠. 그래서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보시는 게 어떤가 하고 조금 삼성전자를 많이 갖고 계신 분들은 비중을 조금 줄이셔가지고 이쪽으로 포트폴리오를 늘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삼성전자에 대한 이야기 또 조선일 매니저가 했습니다. 현재 관점에서는 비중을 좀 줄이고 삼성을 내가 너무 좋아한다 하면은 삼성 바이오로직스 혹은 오늘 또 이제 로봇에서 많은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두 종목 정도 봐주시는 거 좋을 것 같고 아마 조선일 매니저는 주도주가 바뀌고 있다는 흐름을 코스닥에서 발견하고 있지 않나 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김민석 매니저님. 네. 자, 오늘 딥시크의 사태 이후에 묘하게 올랐던 게 네이버와 카카오입니다. 네. 거기서는 일각에 그런 얘기는 있어요. 지금 딥시크가 이거 비용을 그렇게 감소를 했기 때문에 네. 소프트웨어 입장에서는 비용 감소기 때문에 우리의 마진이 늘어난다. 그렇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오늘 네이버나 카카오 AI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들이 좀 다양하게 올라갔습니다. 근데 아까 우리 네. 진짜로 보기 어렵다고 했잖아요. 네. 딥시크. 네. 그렇다면은 네이버와 카카오가 오늘 올라간 모멘텀도 진위 여부가에 갈리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은 안 하고 있습니다. 오. 이제 진위 여부랑은 무관하게 일단은 이번에 패러다임을 아예 바꾼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딥시크 자체가 이제 이 결과를 떠나서 이제 저비용 고효율을 만들었을 때에 대한 결과치를 우리가 미리 보기를 보여줬기 때문에 지금 H800을 사용해서 저비용으로 좋은 시스템을 만들었고 효율성을 잘 만들고 기능만 잘 만들어진다라고 하면은 앱스토어에서 챗 GPT를 넘어선 애플 1위를 앱스토어에서 1위를 기록할 정도로 많은 이제 다운로드가 기록이 된 걸 우리가 눈으로 봤습니다. 그러면 이게 결과적으로는 돈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면은 앞으로는 이제 고비용 고효율에 대한 비즈니스 AI도 굉장히 필요하겠지만 그 외적으로 이제 저비용 고효율이 나오는 이제 좀 가성비 있는 AI도 굉장히 많이 판매가 될 거라고 좀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많은 기업들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은 이미 사실상 준비를 하고 있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오픈 AI도 마찬가지로 GPT 미니를 미리 발표를 했던 것처럼 스몰 AI에 대한 모멘텀은 계속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간 시간 써서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두 번째 자료 화면 보시게 되면은 이미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은 계속해서 준비를 하고 있었다라는 논문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존에 AI를 학습을 하는 단위를 보시게 되면은 지금 FP16 단위로 이제 계속 우리가 학습을 하고 있었는데 이거를 이제 FP8까지 낮추게 된다라고 하면은 더 많은 테라플롭스에 대한 연산 속도가 높아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게 엔비디아는 FP4까지 좀 준비를 하고 있다. 블랙웰에는 이제 FP4가 탑재돼서 이제 판매가 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쉽게 설명을 드리면은 숫자에 대한 단위, 비트 단위를 굉장히 좀 간소화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16비트라고 하면은 23점 몇몇 이렇게 좀 자세하게 이제 에너지 소모가 들어가는 데 이거를 FP4까지 낮추게 된다라고 하면 단순하게 뭐 23 이렇게 딱 끊어서 이제 에너지를 좀 덜 쓰고 연산 속도를 좀 빠르게 만드는 방식으로 이제 개발을 하고 있다라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번에 이제 딥시크 같은 경우에는 지금 FP8 정도로 사용을 하면서 굉장히 좀 저비용으로 이제 개발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미 엔비디아는 FP4까지 준비를 하고 있었던 상황이고 여기에 대한 논문까지 나오고 있었던 상황이다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를 보여주시게 되면은 마찬가지로 마이크로소프트도 거기에 대한 준비를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제 기존의 논문에도 FP4로 가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제 연산 속도에 대한 처리 개수가 굉장히 좀 크게 높아질 수 있다라는 이제 초록색 그래프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미 이제 저비용 고효율에 대한 AI 기능면을 좀 준비를 하고 있었던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논문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미 이제 경쟁은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었던 상황이고 먼저 이제 중국이 발표를 했을 뿐 여기에 대한 준비는 충분히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스몰 AI가 계속해서 개발이 되고 여기에 대한 기술 경쟁이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우선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가 있는 거는 온디바이스 AI 쪽에 대한 모멘텀이 더욱더 좀 커질 수가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패러다임이 아예 바뀌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은 자본력이 이제 많이 부족한데 기술력은 있었던 기업들 이제는 기술 경쟁에 대해서 참여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중에서 이제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LLM을 굉장히 크게 가지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얼마나 효율이 좋은 AI를 만드느냐 여기에 대한 기술력에 대한 경쟁을 이제 국내뿐만 아니라 글로벌적으로도 이제 스몰 AI에 대한 이제 경쟁이 되는 거니까 충분히 비벼볼 만하다. 여기에 대한 좀 투자 포인트가 좀 더 부각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좋을 것 같고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로 이제 수단매가 좀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주도주는 소프트웨어로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딥시크 진위 여부를 떠나서 이번 딥시크 사태 중 그래도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거는 소프트웨어 시대를 좀 빨리 땡겨왔다. 우리가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민석 매니저님, 설날 연휴 푹 쉬고 오신 것 같아요. 컨디션 진짜 좋아 보이는데요? 네, 어디 안 가고 이제 이것만 봤습니다. 야, 오랜만에 또 똘똘이 스머프 모멘텀이 하나 또 나온 것 같습니다. 딥시크보다 더 좋은 것 같아요, 김민석 매니저가.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김민석 매니저가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긍정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더 추가적으로 그래, 소프트웨어 시대는 왔어. 근데 딥시크가 한 가지 남겨놓은 거는 그거죠. 비용 앞으로 줄어들 거야. 데이터 센터도 덜 필요할 거야. 라는 이 관점 때문에 오늘 인프라, 전력 설비 그리고 원전까지도 좀 피해가 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채팅창에는 그래도 오늘 전력 나름 잘 선방하던데 라는 평가도 있었습니다. 하얗게 불태웠던 님께서 올려주셨는데 박주현 매니저님 보셨을 때는 오늘 나름 선방은 했습니다. 근데 이제 워낙 낙폭이 좀 커가지고 조금 만회를 하긴 했는데 이게 저력을 보여준 거라고 보십니까? 혹은 그때 매수를 못한 저가 매수세가 일부 좀 들어왔다. 어느 정도 관점으로 좀 보십니까? 후자 쪽 저가 매수세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기존에 효성중공업이라든가 일진전기 그다음에 가온전선, 대한전선 등등등 많이 올랐습니다. 일봉 차트를 보시게 되면 많이 올라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렇게 많이 오른 종목은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이 뭐냐면은 단기에 많이 오른 종목은 자그마한 조그만 노이즈만 끼더라도 차익 실현 매물이 확 나온다 이렇게 말씀을 항상 드리거든요. 근데 그래서 저는 다른 거 필요 없이 일단 효성중공업이라는 종목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거 말씀 벌써 드려도 되나 모르겠는데. 탑픽 종목인가요? 네? 탑픽 종목인가요? 네. 말을 하다 보니까 지금 나와버렸는데. 네. 자, 효성중공업을 제가 이제 예를 들려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뭐냐면은 이렇게 차트를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자, 이 종목도 지금 보시게 되면은 5만 원짜리가 지금 단박에 지금 50만 원대까지 올라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한 10배가 올랐습니다. 그리고 작년 초 저점이 16만 원대, 15만 원대인데 거기를 따진다 하더라도 보통 한 3, 4배 정도는 올랐어요. 3, 4배 정도는 올랐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많이 올라 있는 상태인데 오늘 지금 11% 하락했지만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오늘 거래량이 어떻습니까? 자, 앞에 지금 180만 주 거래된 자리가 있는데 지금 보시게 되면 거래가 거의 이렇게 눈이 조금 안 좋으신 분들은 아마 이 거래량이 보이지도 않으실 거예요. 지금 TV로 보고 계실 텐데. 눈이 좋아도 안 보입니다. 네, 이 정도 거래량의 10% 조정이라면은 일단은 아름다운 조정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고요. 하방에 지지 라인이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동안은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전력 설비 쪽에서는 이 아이가 여기서 이렇게 지지를 받고 올라와 주는지를 한번 지켜보자. 그리고 그 외에 나머지 전선주라든가 전력 설비주라든가 이런 종목들을 그때부터 이 아이가 올라가는 거를 이렇게 확인하고 우리가 따라가더라도 절대 늦지 않을 거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릴 테니까 오늘 효성중공업 이제 관심주로 이제 봐야 된다라고 이야기 드리는 것보다는 이 아이를 대장주로 놓고 왜냐면 이제 시총도 어느 정도 있고 그동안 많이 회자가 됐고 전력 설비 등등등 이렇게 이야기하면 효성 당연히 이렇게 2, 3년 이상 주식하신 분들 입에서는 튀어나오거든요. 그런 종목을 대장주로 놓고 보면 좋다. 그리고 주가도 이미 많이 올라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올라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자, 이런 아이들을 대장주로 놓고 나머지 후발주들을 한번 지켜보자.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월요일에 바로 매수해라 이런 관점이 아니죠. 네. 지금 전력을 볼 때는 효성중공업을 대장으로 일단 보고 아까 박주현 매니저가 차트를 그려주는 흐름대로 봤을 때 어느 정도 좀 지지부진하다가 툭 치고 올라올 때 그때 들어가도 늦지가 않다. 이 부분 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탑픽 들은 김에 오히려 좋습니다. 박주현 매니저님, 탑픽 종목 하나 더 있던데요. 어떤 박주현 매니저님의 탑픽 종목이 하나 더 있던데요. 예. 딥시크 쪽이었죠? 네. 자, 말씀해 주신 김에 네. 왜요? 효성중공업만 하실 거예요? 아닙니다. 네. 네, 딥시크 쪽에서는 카카오라는 종목을 오늘 이건 진위 여부를 떠나가지고 네. 우리 민석 매니저가 잘 이렇게 기본적인
업황을 다 풀어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업종 이야기보다는 이슈 이야기보다는 차트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좋습니다. 자, 이 종목은 17만 원짜리가 지금 어떻습니까? 오늘 7% 올라 7.27%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38,350원에 마감했습니다. 자, 17만 원짜리가 반토막 이상이 나 있습니다. 자, 이 이야기는 뭐냐면은 좋은 기업이 저렴한 자리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지금 이제 기대감과 업황만 돌아와 주면 되거든요.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기대감은 붙었어요. 자, 딥시크로 인해서 기대감은 붙었어요. 제가 이 종목에 주목한 이유가 뭐냐면, 자, 여기 지금 작년 12월에 1,900만 주가 발생을 했습니다. 자, 오늘도 지금 180만 주 정도의 거래가 발생했는데, 이 캔들, 일봉인데요. 이 캔들을 보게 되면은 누군가는 지금 메이저 수급이 계속 카카오를 모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어디서 모아요? 이런 저렴한 자리에서, 이런 자리에서 모아가고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이런 종목들이 나중에 어떻게 된다? 여기에서 다시 한번 이제 수급만 붙어주면, 자, 모았던 자리,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거예요. 제가 다 지워놓고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요 가격대가 지금 뭐 한 37,000원대, 여기 모았던 데가 지금 거의 뭐 한 45,000원에서 5만 원 사이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이만큼 모았는데 여러분들이라면 어디서 팔겠습니까? 자, 최소한 못해도 저 전전 최고점에서 팔아야죠. 자, 요런 지점들 윗부분은 한 5만 원 이상, 그다음에 한 8만 원 정도는 돼야 빠져나가 팔지 않겠습니까? 저기만 놔도 제가 행복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자, 그렇게 생각하면은요. 자, 우리 앵커님, 자,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아, 주포 메이저 수급들이 이 가격에 모았구나. 그렇다면은 나도 이 가격에 저렴한 가격에, 뭐 카카오가 뭐 잡주도 아니고 곧 망할 회사도 아니고, 그쵸. 업황에다가 이런 이슈 기대감만 붙어주면 이렇게 빵빵 잘 오르는 종목인데, 아, 얘 메이저 수급이랑 평균 매수가가 나랑 똑같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렇죠. 자, 그런 개념으로 본다면은 저는 딥시크 관련해서는 일단 카카오는 지금 사도 저는 늦지 않다. 예.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슈. 일단 카카오 요즘 가장 중요한 거 이슈가 되냐 안 되냐가 되게 중요한데 모처럼 좀 관심이 들어온 상태입니다. 요성중공업 카카오 박준현 매니저의 첫 번째 특이점 탑픽 종목들이었고요. 자, 이어서 조선일 매니저님 탑픽 종목 들어볼까요? 네, 저는 이제 전력기기 쪽은 아직도 강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제 뭐 효성중공업 말씀하셨는데 효성중공업이 원래 탑픽이죠, 원래 전력기기에. 그런데 더 여러분들이 좀 관심 있게 봐야 될 거는 제가 보기에 LX 일렉트릭인 것 같아요. 예. 차트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보면은 연봉상으로 여러분 보시면 이미 작년에 전력기기들이 다 신고가를 내고 다 이 모습인데, 그죠? 윗꼬리가 굉장히 많이 날렸습니다. 그러니까 고점을 찍고 난 다음에 신고가를 내고 절반 이상 조정을 했죠. 근데 금년에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조정한 자리에서부터 올라오기 시작을 하더니 신고가를 내려고 가고 있고, 몸뚱아리만 보신다면은 지금 이미 신고가 자체라고 해도 이게 뭐 타다가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특히나 오늘 이슈가 있어서 조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은색 선이 지금 5일선이고 지금 초록색으로 점선이 11일선인데, 제가 이제 급등주나 패턴 차트, 그러니까 주도주 패턴을 찾을 때 이렇게 보는데, 오늘 굉장히 조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5일선에 딱 걸쳐 있죠. 무슨 얘기입니까? 굉장히 매수세가 세게 들어왔다는 얘기입니다. 단기적으로 외국인들은 한 11만 주 정도 팔아서 매도를 했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아직까지 끝나지 않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동종목 같은 경우는 LS 일렉트로닉이 원래 이제 기본적으로 LS가 지금 3세 경영을 시작을 하면서 특히 전력이나 전선 쪽에 굉장히 지금 비중을 많이 실어서 이쪽 사업을 키워가려고 차세대 먹거리로 준비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지금 맞춰져 있고요. 두 번째는 이미 한 2, 3주 전에 1월 달 시작할 때부터 이게 이슈가 딱 나왔는데, 1월 중순경부터 나오기 시작을 했는데,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의 자회사가 하나 있습니다. xAI라고 AI를 운영하고 있는 그런 자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에 데이터 센터를 짓고 있는데 거기에 변압기를 넣으려고 계약을 체결했고요. 그 외에 미국의 빅테크라고 할 수 있는 4개의 기업 중에 3개 기업이 LS 일렉트로닉하고 지금 변압기를 데이터 센터에 변압기를 설치를 하려고 지금
계약을 물밑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슈가 지금 그 딥시크 때문에 굉장히 놀래서 지금 반도체나 전력기기들 빠지긴 했습니다만 LS 일렉트로닉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강하게 움직이고 있고 차후에 굉장히 큰 계약건이 준비가 돼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LS 일렉트로닉 조정할 때가 기회가 아닌가라고 싶고요. 주가가 지금 1월 17일 날 그때 이제 이슈가 급등 나올 때가 바로 XAI 관련해서 계약 체결 이슈가 나왔던 때고요. 거기 이탈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정이 왔을 때 좀 여러분들 모아가신다면 조만간 뭐 2, 3월 달 안에 큰 이슈가 나오니까 수익 좋지 않을까 생각 들고요. 관심 있게 한번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네, 빠질 때 오히려 찬스다. LS 일렉트릭 조선일 매니저의 탑픽 종목이었고요. 자, 이어서 딥시크보다 똑똑한 김민성 매니저님 종목은요? 네, 소프트웨어의 대장은 역시나 네이버죠. 그래서 카카오 서운하겠는데요? 네? 카카오 서운해야겠는데요? 저는 카카오는 워낙 이제 문어발식 상장을 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긍정적으로 말씀드린 적은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이제 카카오도 지금은 굉장히 분위기가 좋아서 이제 주가 측면에서는 좀 좋은 흐름이 이어질 거라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이제 상징적인 의미로 좀 좋은 흐름을 계속해서 만들어줘야 되는 입장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좋은 흐름이 기대가 되는 종목이 바로 네이버이기 때문에 네이버를 좀 계속해서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다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오픈 AI에서 계속해서 개발한 챗 GPT 같은 경우에는 폐쇄용으로 우리가 좀 이제 계속해서 개발을 했지만 이번에 딥시크 같은 경우에는 오픈 소스를 통해서 개발을 했는데 여기에 대한 좀 장점을 보시게 되면은 개발자들이 이 소스 코드를 가져와서 추가적으로 업그레이드를 해도 됩니다. 그래서 네이버처럼 기술력이 있는 기업들은 여기에 대한 오픈 소스를 응용을 하면서 추가적으로 업그레이드를 한다라고 하면은 여기에 대한 기술 경쟁이 좀 더 이제 심화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이슈 때문에 마음 AI도 뭐 강한 상승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 나타난 만큼 네이버라든지 카카오도 마찬가지로 열려있는 오픈 소스를 가지고 추가적으로 빠르게 개발 속도를 어필을 하거나 아니면은 자체적으로 개발해도 굉장히 속도를 빠르게 만들 수 있는 게 바로 네이버이기 때문에 초거대 LLM을 가지고 있는 네이버가 소프트웨어 쪽에서 기술 개발에 대한 경쟁이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이제 글로벌적으로 이제 경쟁을 하면서 이제 비즈니스적인 좀 고효율 AI는 잘 모르겠지만 지금처럼 스몰 AI에 대한 경쟁이 들어가서는 충분히 또 승산이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모멘텀을 이제 지속적으로 부각이 된다라고 하면은 대장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게 네이버다. 그래서 하드웨어는 SK하이닉스가 대장이었다라고 하면은 소프트웨어는 네이버가 대장이지 않을까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소프트웨어의 시대에 땡겨왔다. 네이버 이야기 들어봤고 이거 방송 진행하다 보면 항상 네이버 카카오 나오면은 이 진행자도 이게 병입니다. 꼭 붙여놓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이참에 조선일 매니저님 양쪽에서 네이버 카카오 하나씩 나왔습니다. 짧게 나라면 네이버다, 나라면 카카오다 한번 얘기해 주시겠어요? 전 네이버입니다. 네이버? 네이버가... 저는 조선일 매니저님 오히려 오늘 박주현 매니저님하고 색깔을 맞춰 입으셔가지고 노란색 타이에 노란색 터틀넥이라서 카카오 하실 줄 알았거든요. 네이버네요. 근데 이제 저도 이제 우리 박 매니저님을 좋아하는데 종목을 갖고 이제 뭐 좋고 나쁨을 떠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오늘 매수세 들어온 거 보면은 네이버가 뭐 카카오도 지금 100만 주 이상 기관이 매수를 했습니다만 네이버가 계속 꾸준하게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고 특히 그 오늘 어젠가 이틀 전에 이제 발표한 내용을 보니까 그거에 나왔어요. 네이버가 이미 기술력이 더 낫다라는 걸 입증이 다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네이버입니다. 네, 네이버 대 카카오까지 한번 붙여봤습니다. 첫 번째 특이점 소프트웨어까지 이야기를 모두 나눠봤고요. 이어서 두 번째 특이점 넘어갑니다. 두 번째 특이점 열어주시죠. 자, 오늘 또 로봇 이야기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반도체, AI가 좀 쉬어가다 보니까 오히려 이럴 때 좀 오늘 코스닥에서는요 바이오가 움직이기도 했고요. 그리고 로봇이 좀 움직이기도 했습니다. 또 오늘 삼성전자가 컨콜에서 반도체 이야기도 꽤 했다고 하는데 오히려 반도체에 영향을 끼치지는 않았고 로봇 한다 이 한마디 하니까 와 박준현 매니저님 오늘 또 레인보우 로보틱스 엄청나게 올라갔고요. 오늘 SP 시스템스 상한가 하이젠 R&M 22% 또 오늘 로봇 쪽 급등했습니다. 확실히 이제 미국 같은 데서 뭐 휴머노이드 만든다 이런 것보다 우리나라 로봇주는 삼성전자 이 한마디가 진짜 세다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우리나라 시장 자체가 역대로 보게 되면은 이런 대기업에서 뭘 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 업종이 그렇죠. 테마가 아예 그냥 테마가 이렇게 형성이 되는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뭐 삼성에서도 뭐 그런 이야기를 했었고 뭐 작년에도 뭐 숱하게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뭐 삼성, 현대차, LG 뭐 로봇 사업의 미래 먹거리를 찾는다 이런 이야기들 많이 나왔는데
특히 뭐 삼성 같은 경우는 웨어러블 쪽, 그러니까 이제 뭐 음. 입는 쪽이라고 보면 되는데, 뭐 그러니까 간단하게 뭐 의료용 보조 이 다리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자, 그 기술이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어디까지 발전을 했냐면은요, 상당히 좀 비싸긴 합니다. 뭐 1,000만 원이 넘는다라고는 하는데, 그 오른쪽 다리가 없으신 분들이 만약에 그 의족을 스마트 의족을 차게 되면은요, 네. 계단을 오를 수가 있대요. 오. 그러면은 왼쪽 다리, 그러니까 만약에 오른쪽 다리가 없다, 그러면 왼쪽 다리가 굽혀지는 각도에 맞춰가지고 오른쪽 다리도 같이 굽혀지고, 빠른 걸음으로 걷게 되면은 왼쪽 다리의 속도에 맞춰갖고 오른쪽 인공 다리도 계속 같이 움직여준다라고 합니다. 네. 평상시에 걸을 때는요, 거의 뒤에서 봤을 때는 아, 저분이 지금 의족을 찾구나라고, 로봇 다리를 찾구나라고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되게 자연스럽다라고 합니다. 네. 자, 그 정도로 지금 발전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 대기업들이 솔직히 말씀드려서 안 건들 수가 없는 사업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또 최근에 지금 작년에도 조선 2024년도 조선 업황 되게 좋았죠. 그래서 나중에 거기 뭐 지금 이제 수주 잔고가 너무 많이 밀리고 배 만들기가 너무 바쁘고 인력은 많이 부족하고 그래가지고 협동 로봇, 용접하는 로봇으로 배를 만든다라는 소식도 한번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좀 드렸던 것 같은데, 지금 이제 오늘도 보게 되면은 물론 삼성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오긴 나왔지만, 근데 이제 최근에 보면은 뭐 좀 택배 로봇계도 나오고요. 맞아요. 근데 지금 원체 지금 실질적으로 뭔가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매출이라든가 영업이익 쪽을 보자면은 조선 쪽에 납품하는 협동 로봇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뭐 움직였던 레인보우 로보틱스, 그다음에 SP 시스템즈, 하이젠 RLM, 그다음에 SPG 뭐 이런 종목들 보게 되면은요, 대부분 협동 로봇 관련주로 분류가 되어 있는 종목들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런 쪽이 잘 움직였다 이렇게 말씀을 한번 드리도록 하고요. 네. 어쨌든 지금 삼성전자가 삼성전자라든가 뭐 현대차라든가 좀 기름을 부어줬다. 기름을 좀 부어줬다. 기대 심리를 좀 더 맞아요. 올려줬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로봇 관련주들, 뭐 협동 로봇 관련된 종목들, 좋은 종목들 많이 있으니까 한번 관심 가져보자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확실히 삼성, 현대 쪽에서 강력하게 좀 밀어주니까 이쪽 섹터와 테마는 좀 그만큼 좀 따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주가의 퍼포먼스를 보면 참 탐난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김민석 매니저님, 아까 첫 번째 특이점에서는 네. 소프트웨어 강조를 많이 해주셨잖아요. 네. 자, 그럼 소프트웨어가 이렇게 좋아지는 게 오늘 로봇주의 상승에 영향이 좀 있었다고 보세요? 결국에는 이제 온디바이스 개념으로 바라보신다라고 하면은 그 소프트웨어가 탑재가 돼야지만 이제 그쵸. 로봇이든 온디바이스 AI든 이런 모멘텀들이 더 같이 만들어질 수가 있다 보니까, 사실상 과거에도 그랬습니다. 소프트웨어랑 이제 로봇은 이제 좀 따로 본다라기보다는 같이 커플링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좀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성장주고요. 기대감이 좀 우선적으로 움직여지고, 이제 하드웨어는 먼저 실적을 찍고 거기에 대해서 실적이 움직인다라고 하면은 이제 소프트웨어나 로봇은 기대감이 먼저 올라가는 산업이기 때문에 좀 더 같이 커플링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로봇에 대한 모멘텀도 계속해서 좀 좋게 이어질 거라고 좀 바라보고 있고요. 이제 로봇뿐만이 아니라 이제 여러 가지 이번에 CES 2025 관련된 모멘텀을 봤을 때도 이제 성호 앵커님은 잘 아실 것 같은데 굉장히 핫했던 분야가 뭐였죠? 질문 잘 못 들었어요. 이번에 미안합니다. 이번에 CES 2025에서 AI 예. 관련돼서 좀 핫했던 분야. CES에서 네. 의료용 AI? 제가 이제 최근에 특집 방송한 거를 봤는데 네. AI 홈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제대로 집중을 안 하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생방송 중이라. 예. 네, 그래서 AI 홈에 대한 모멘텀이 계속해서 커질 거라고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화면 보여주시게 되면은 세상이 진짜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이제 냉장고에 이제 디바이스가 들어가기 시작을 하면서 여기에 대한 기능면이 계속해서 탑재가 되고 있고요. 이제는 단순하게 우리가 냉장고에 대한 하드웨어가 냉장고가 아니라 이제 하나의 하드웨어가 되고 여기에 기능이 탑재가 되면서 AI의 온디바이스 AI로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는 세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소비자분들이 이제 이거에 대한 기능면이 변했을 때 구매를 하고 싶다라는 구매 욕구가 생기고 있고요. 사실상 이제 지금 뭐 개발이 되고 있는 로봇 강아지 이런 거 사실 뭐 신기하지만 사고 싶진 않습니다. 네. 근데 가전제품에 탑재가 된다는 거는 굉장히 우리가 좀 구매 욕구가 같이 만들어지고 여기에 대한 소요가 빨리 이어진다라고 하면 이것도 사실상 로봇 산업이랑 같이 맞물려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더욱더 커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페이지 보시게 되면은
냉장고뿐만 아니라 이제 집 전체적으로 AI 기능이 탑재가 되면서 집에 있는 모든 가전제품이 이제 온디바이스 AI가 되고 여기에 대한 기술력이 계속해서 빠르게 성장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모멘텀이 좀 커지게 된다라고 하면 여기에 대한 미래 사이클이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이어질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너도나도 바뀌기 시작을 한다라고 하고 너도나도 이제 가전제품도 여기에 대한 교체 수요가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사실 뭐 이제 조선일 매니저님이 자동차 타는데 저 혼자 말 타고 다닐 수는 없으니까 이제 세상이 변하면은 트렌드 자체가 다 변합니다. 그래서 맞아요. 거기에 대한 수요가 같이 맞물리기 시작을 한다라고 하면은 온디바이스 AI는 이제 너도나도 쓰고 있는 그런 세상이 되기 시작을 할 거고요.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실적을 기반해서 올라가기도 하고 거기에 대한 모멘텀으로 먼저 선반영이 되고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그런 기대감이 많은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갑자기 물어보니까 제가 답변을 못 하잖아요. 네. 홈 AI 이번 CES 2025로 강타한 홈 AI 여러분 기억하시면 항상 이제 좋을 것 짓궂게 같습니다. 찔러보시길래 예. 제가 찔러봤습니다. 예, 집중 많이 해야겠어요. 네. 자, 그럼 로봇 계속해서 이야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제 조선일 매니저님도 슬쩍 흘려주셨어요. 로봇 좋다고. 그러니까 지금 로봇 이야기를 더 집중적으로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우리가 작년만 해도 막 협동 로봇, 물류 로봇, 감속기 이런 거 볼 때랑 또 지금하고는 또 많이 달라진 것 같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투자 포인트가 좀 어디를 위주로 봐야 됩니까, 지금은? 기본적으로 저한테 물어보신 거죠? 그렇죠. 예. 기본적으로는 저는 이제 대장주를 보셔야 된다라고 하는데 우선 이제 트렌드를 좀 보시면은 삼성이 기술력만 갖고 있다고 해서 투자하지 않습니다. 삼성은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 돈 되는 것만 투자하고 돈 되는 사업만 합니다. 자, 화면을 좀 보여주시죠. 휴머노이드 관련해가지고 로봇 개발했는데 이제 어떤 언론사에서 나온 내용인데 지금 이제 화면 좀 스캔해 주세요. 우리 똘똘이 스머프 자료인데 요겁니다. 요거 일부러 지금 이제 어떤 뭡니까 방송사이기 때문에 가려놨어요. 차트로 일부러 가려놨는데 자 휴머노이드가 지금 이게 굉장히 여러분 팩트 있게 지금 간결하게 이게 우리나라, 미국, 그다음에 어디입니까? 중국 3개국을 비교했더라고요. 아주 팩트 있는 건데 테슬라 같은 경우는 2022년도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옵티머스를 상용화하겠다고 발표하고 상용화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지금 계속 테슬라의 공장에 이 휴머노이드 옵티머스를 지금 넣고 있죠. 그래서 1000대 이상 공장에 투입할 예정이고요. 얼마 전에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가 나올 때 공개를 하면서 뭘 했냐면 이 로봇이 나왔는데 굉장히 핫했던 게 그 로봇이 손으로 계란을 잡고 계란을 삶았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이 손이 이 관절이 굉장히 이게 어렵기 때문에 보통 이 로봇이 잘못 잡으면 깨지거든요. 거의 대부분이. 근데 그 정도로 굉장히 세심하게 만들었다는 얘기고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로봇 개발 폼이란 코스모스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플랫폼을 만들었다는 거는 이 엔비디아의 그 플랫폼을 사용해 가지고 로봇을 쉽게 찍어낼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대량 생산을 가능하게 됐고 그리고 로봇용 초소형 그 컴퓨터 제슨 토르라는 걸 토르가 여러분 뭔지 아시죠? 번개신인데 그걸 만들어 가지고 이제 출시를 할 예정입니다. 거기다가 미국에 있는 피규어 AI라는 회사는요. 이 오픈AI 탑재한 피규어 02를 만들었는데 이게 현재 BMW 공장에 들어가서 공장 내에서 이제 그러니까 조립을 하는 거죠. BMW 차를 그게 테스트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은 더 깜짝깜짝 놀랍니다. 작년에 여러분 아시겠습니다. 유니트리라는 그런 기업이 2천만 원대 로봇을 내놨어요. 앞으로 이제 가사 도우미로 여러분들 가사 도우미 이제 뭡니까 빨래하고 그리고 여러분들 요리하고 하는 로봇이 나옵니다. 지원이 상용화가 됐는데 이 그 유니트리가 만든 이 로봇이 아까 말씀드렸던 엔비디아의 코스모스 거기 플랫폼이라고 그랬죠. 똑같은 것들을 로봇을 찍어내는데 이 코스모스에 지원이 적용이 됐습니다. 그리고 샤오팽 같은 경우는 인간하고 비슷한 저보다 키가 좀 크더라고요. 178cm짜리 아이론을 만들어 가지고 지금 공장에 투입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12월 말에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 14.7% 갖고 있던 레인보우 로보틱스 지분을 콜옵션을 행사해서 35%까지 868억을 투자해가지고 늘렸는데 이미 이제 인수해서 자회사로 편입을 시켰고 CEO 직속으로 미래 로봇 추진단을 신설했습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는 2021년도에 여러분 잘 아시는 소프트뱅크가 갖고 있던 80%의 지분, 이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1조 4,500억을 들여서 인수를 했고요. 전기로만 구동하는 신형 휴머노이드 아틀라스까지 공개를 했는데 전체적인 시스템을 다 보면 이미 미국, 중국, 우리나라,
돈이 될 것만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충분히 삼성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가 실질적으로 상용화를 시켜가지고 돈을 쓸 수 있는, 그러니까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로봇 산업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냥 이게 그냥 흘러가는 트렌드가 아니고 제가 보기엔 지금 돈이 됩니다, 이제. 작년에 로봇 관련해서 이슈가 됐던 게 뭐냐면, 아니, 뭐 기술력은 좋다 이거야. 그럼 돈은 이렇게 해서 계속 매출과 영업이익을 얘기했었는데, 이제부터 지금 돈이 찍힌다는 얘기죠. 예. 그렇기 때문에 로봇 관련해서는 제가 네. 보기에 계속 갈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사도 늦지 않다 저는 보고 네.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숫자로 좀 증명을 하고 있고 확실히 뭐 다양한 로봇 라인업들이 나왔는데 포커스는 휴머노이드에 좀 집중이 되어 있구나. 그리고 좀 고도화된 소프트웨어가 들어있는 로봇이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조선님 매니저님 저보다 한 20살가량 더 많으신데 저도 HTS를 쓸 때 화면 제일 키워서 쓰는데 조선님 매니저님 저 HTS 그렇게 작게 보는 사람 처음 봤습니다. 보이시나 봐요? 차트가? 그러세요? 2살밖에 차이 안 나면서. 2살이라니요. 아, 근데 HTS를 거기 켜놓은 이유가 예. 어떤 이제 회사 브랜드를 가리기 위해서. 센스 넘쳤습니다. 조선님 매니저님. 네임보 로보틱스 했습니다. 네, 좋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바로 종목, 탑픽 종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준현 매니저님, 탑픽 종목 로봇 안에서 한번 들어볼까요? 네. 뭐 저는 이제 클로봇이라는 종목을 좀 준비했는데 진짜 2살밖에 차이 안 나세요? 네, 형입니다, 사실. 뭐 어디 조매저 어디 예전에 뭐 어디 좀 아프셨어요 혹시? 차이가 많이 나실 것 같은데. 제가 좀 많이 아팠어요. 예, 클로봇이라는 기업이 종목인데요. 자, 이 종목을 일단은 가지고 나온 이유는 뭐냐면은 뭐 협동 로봇 관련된 종목이기도 하고 이 협동 로봇에 관련된 종목들은 제가 알기로는 한 5, 60 종목이 넘습니다. 그만큼 이제 테마를 형성할 때 좀 부피가 덩치가 좀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신규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종목입니다. 작년 10월 28일 날 신규 상장을 했는데 자, 요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이 종목은 공모가가 당시에 13,000원이었습니다. 자, 지금 오늘 11,390원이죠. 오늘 종가가. 자, 그렇다면은 작년 10월, 10일, 12, 1 이제 3개월 지나고 있습니다. 신규 상장한 종목은 3개월, 6개월, 12개월 단위로 보호예수 물량이 나옵니다. 그렇다면은 13,000원 밑에서는 걱정할 일이 없겠죠. 뭐 물량 나온다고 뭐 주식을 알지 못하시는 뭐 그런 분들이나 와 보호예상 물량 풀린데 100만 주 풀린데 100만 주 풀리면 뭐 할 거야 지금 13,000원짜리를 11,000원에 팔겠습니까? 여러분들 같으면 팔겠어요? 100만 주를? 안 팔겠죠? 네. 자, 근데 이제 중요한 부분은 자, 여기 지금 최근에 작년 말과 올 초에 계속해서 지금 어마어마한 수급이 들어오면서 주가가 5,000원짜리 주가 5,000원짜리였던 주가를 11,000원까지 지금 올리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뭔가 이제 보호예수 물량이 풀리니까 그 물량을 정리하기 위해서라도 일단 가격은 13,000원 이상은 가 있어야 되겠죠. 자, 이렇게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그렇다면 최소한 뭐 13,000원이라고 하면은 뭐 몇백억씩 투자하신 분들이 본전에 팔겠습니까? 네. 그럼 최소한 15,000원, 16,000원은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거기에다가 또 지금 업황도 괜찮고 테마도 만들어졌고 형성이 됐고 거기에다가 또 지금 작년 말부터 올 초까지 이렇게 수급도 들어와 준다. 누군가는 지금 계속 사 모으고 있다. 자, 이렇다면 못 살 이유는 저는 없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준현 매니저의 선택 클로봇이었습니다. 자, 이어서 저보다 2살밖에 안 많은 조선일 매니저의 종목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슬쩍 스포해 주셨습니다. 짧게 들어볼까요? 맞습니다. 짧게. 네, 저는 이제 픽이 딱 하나입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영어로 예시라는 단어가 뜻이 두 가지가 있죠. 이미도 있고 아직도 있는데 많은 분들이 레인보우 로보틱스 보면은 이미 많이 올랐다 그러는데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아직 멀었습니다. 이야. 오늘 기관도 그렇고 외국인도 그렇고 쌍끌이 매수했습니다. 여러분 삼성전자 갖고 한숨 푹푹 쉬지 마시고 갈아타세요. 아셨죠?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더 멀리 나가고요. 삼성전자의 CEO 대표이사가 왜 직속으로 이 로봇단을 만들었겠습니까? 기본적으로 키우기 위함인데 삼성전자가 맨날 제가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삼성이 하면 다릅니다. 삼성은 돈이 안 되는 곳에 투자하지 않습니다. 돈 계속 벌 회사이기 때문에 삼성전자 갖고 계시면서 한숨 쉬지 마시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좀 절반이라도 자르셔가지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사세요. 알겠습니다.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 들어봤고요. 김민성 매니저의 종목도 들어볼까요? 네, 저도 로봇 하면 항상 레인보우 로보틱스 항상 말씀을 드렸는데 또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 또 가져오면은 좀 성의 없다라고 생각하실까봐 오늘은 좀 다른 종목을 가져왔습니다. 뭘까요? 네, 인탑스 종목인데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그쵸, 경우는 여기도. 삼성전자가 투자를 했기 때문에 유명한 종목인데 인탑스는 삼성전자랑 파이프라인을 같이 가져가는 그런 기업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삼성전자가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통해서 로봇 사업을 좀 더 빠르게 진행을 하겠다라고 얘기한 바가 있는 만큼 여기에 대한 로봇 제품의 수요가 늘어난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고객사를 두고 있는 인탑스에 대한 이제 장비 수요가 부품 수요가 더욱더 커지면서 실적에 대한 모멘텀 같이 끌고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주가 측면에서 굉장히 저평가고 기대감을 같이 가져갈 수 있는 기업이라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살 많았던 이 조선희 매니저가 아무래도 김민성 매니저 종목을 뺏은 것 아닌가. 그래서 인탑스를 가져왔습니다. 자, 세 가지 종목 모두 들어봤고요. 이 외에도 사실 지금 다양한 이야기 정말 많이 나눠봐야 됩니다. 지금 올라갈 수 있는 섹터 어디일지 많은 분들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김민성 매니저님, 어디로 가야 되나요? 네, 네이버 밴드에 김민성 검색하시게 되면 다양한 인사이트들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뭐 GPT라고 저를 이제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만큼 다양한 정보들 계속 정리해서 이제 알기 쉽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오셔가지고 많은 정보 받아보시길 바라도록 하겠고요. 너튜브를 통해서도 무료 방송 진행하고 있으니까 많은 공부해 보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민성 매니저 검색하시고 좋은 정보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어서 조선희 매니저님. 네, 네이버 밴드에서 조선일 검색하고 들어보시면 많은 정보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매주 화요일하고 금요일, 이번 주에도 이제 오늘이죠, 오늘 장 끝나고 3시 30분에 유튜브에서 공개 방송을 했는데 주말을 이용하셔서 유튜브에서 조선일하고 검색하셔서 오늘 좋은 종목 몇 개 드렸습니다. 그래서 많은 정보와 함께 종목 주말을 이용해서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박춘현 매니저님. 네, 네이버 밴드에서 박춘현 검색하시면은 저와 같이 시장의 뷰를 보실 수 있고요. 자,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시켜드렸던 종목이 하나 있는데, 자, 밴드에서 자, 솔트룩스라는 종목이었거든요. 자, 솔트룩스 3분봉 차트를 보시고요. 그 종목을 지금 10시 30분에 그 종목을 살 수 있었으면 어땠을까? 자, 직접 여러분들이 솔트룩스 3분봉 차트를 보시고 10시 30분짜리 표시를 딱 하고 네. 아, 그때부터 샀으면 괜찮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실 거예요. 괜찮았나? 안 좋았나? 이렇게 네.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 차트를 보고 마음에 드시면 박춘현 검색하시고 네이버 밴드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솔트룩스 3분봉 봐서 오르기 전에 그 모습 다음 주 월요일에 박준현 매니저와 함께하면 실현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특이점 여기서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특별한 포트 대결로 이어집니다. 지금 넘어가시죠.